외부적으로는 도전이 있으면 변화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것이 중국 정부의 특색이고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중국의 비트코인의 정책 동향에 주목하는 것은 제 생각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중국 정책의 변화는 트럼프 이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또는 시진핑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실 2022년에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을 때만 해도 그냥 해외 토픽 또는 가십 정도로만 받아들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열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0타임즈 리서치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관뿐이 아니라 국가가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쓸모가 생겨나고 있다고 개인도 생각하지만 국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결코 단기간에 완전히 규제를 풀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변화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엘살바도르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여러 가지 상황이 중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그러면 어쩌면 중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비축을 시작을 했거나 또는 적어도 전략가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이 시작할 디지털 금융의 군비 경쟁의 상징인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자산화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 또는 이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군비 경쟁에서 중국은 관찰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국가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채굴과 거래소 등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이란 곳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물밑에서는 이미 전략적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계 출신으로서 바이낸스의 전 CEO를 지낸 짜오 장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이 미래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상상을 일으킬 말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비축을 해서 미래의 전략적인 시점에서는 이것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중국 출신이라서 그런지 중국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 경쟁에서나 또 특히 미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과거 중국이 내연차 기술이 없기 때문에 즉 엔진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로 완전히 돌아선 그런 추월 전략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가들이 달러의 패권을 넘어서는 것이 최근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아마도 그게 굳이 인민패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부터는 전세가 또는 전략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간의 하이퍼 비트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이퍼 비트코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때문에 민간에는 허용을 하지 않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쓰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보유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즉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인민폐의 가치 하락이라든가 또는 외환 리스크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이것이 미국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미국과의 디지털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도전적인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OTC 마켓, 장외 시장에서 이 장외 시장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그러면은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래서 대대적인 허용을 한다거나 민간에 허용을 한다거나 하는 사건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2017년에 암호화폐 ICO를 완전히 차단을 시켰고 또 거래소 자체도 금지를 시켰으며 2021년부터는 채굴 이런 그 서비스 거래 이런 부분을 완전히 단속을 금지를 시켰었지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거주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자체도 불법 금융으로 간주하고는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인 채널리시스에서 한 리서치의 결과로는 중국의 OTC 마켓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거래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024년 2분기에는 240억 위안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200% 이상 급증을 한 것으로 이 리서치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용자들이 전체적으로 OTC 마켓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P2P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나 매도자가 은밀한 채널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규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이쪽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금융 규제에는, 즉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라든가 또 익명성 자체가 전통적인 금융 규제 방식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즉 자금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가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OTC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비축수단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시작한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진짜로 중국 정부는 그런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FOMO, 즉 가지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소비와 함께 그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명목이 있었지만,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시켰지만 사실 이것도 그 당시의 명분일 뿐이지 실제로 전략을 바꿔버리면 이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전 세계 채굴의 거의 1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국 정부가 길을 바꿔서 국유기업에다가 채굴권을 준다든가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처럼 비트코인을 이미 채굴을 하고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 뇌피셜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해외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격과 한도를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QDII, QD라고 하는 자격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정부가 투자를 하려고만 한다 그러면 해외 투자 자격을 별도로 어떤 특정 투자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QDLP라는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외환관리기구 됐든 아니면 중국의 CRC가 직접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중국의 현행법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 안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민간에 또는 금융회사에 풀어주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핀셋처럼 임무를 부여받은 몇 개 기관이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도전이 있으면 변화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것이 중국 정부의 특색이고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중국의 비트코인의 정책 동향에 주목하는 것은 제 생각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중국 정책의 변화는 트럼프 이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강소성 염성 씨의 범죄로 몰수한 16만 개의 비트코인이 추가로 처분이 되었는지, 얼마나 처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 2025년 7월에 이 염성시 정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2024년에 재정수지표에서 벌금 몰수 수입, 팔았으면 몰수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당 10만 불의 매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금액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표처럼 2024년에 팔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 차원에서 금년 연말과 내년 연초에 전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라라고 시진핑이 명령을 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정책 그리고 전략들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샹하이 클래스에서는 그때 가서는 지속적으로 다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